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38번째 프랑스와 조셉 탈마입니다. 아, 탈마의 초상이고요. 네로 역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극에서 가장 인상적인 코메디아 델라르테 유사는 아마도 극작가 보마르쉐의 1775년 초연작 세비야의 이발사와 1784년 피가로의 결혼일 겁니다. 루이 16세는 피가로의 결혼에 내포된 하인과 백작가의 대립에서 불온성을 감지하는데요. 그래서 루이 16세의 명으로 검열관들의 심사가 시작되고 보마르쉐는 감옥행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동생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풀려나게 되는데 피가로의 결혼이 궁정에서 공연될 때 다름 아닌 왕의 동생이 피가로의 역을 연기한 인연덕을 보마르쉐는 톡톡히 본 겁니다. 그때 피가로의 연인인 수잔네 역은 여왕 마리 앙뚜아네트가 맡았죠. 피가로의 결혼에 내포된 혁명의 조짐이 어떻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와중에서 보마르쉐가 어느 편에 섰는지는 사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깃발을 높이 치켜든 연기자는 프랑스와 조셉 탈마입니다. 치과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의 직업을 계승하기를 바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요. 어린 탈마는 오로지 연극에만 관심을 썼죠. 그 당시 게리그로부터 풍요로운 유산을 물려받은 영국의 무대도 경험한 듯하고요. 연기학교에서 기량도 닦습니다. 타고난 풍채와 음성의 소유자인 탈마는 1787년 꿈에 그리던 코메디 프랑세스의 무대에 데뷔합니다. 탈마가 데뷔한 시기는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1787년 무리하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는 정부 안에 반발한 시민들의 삼부회의 소집 요구에서 1789년 7월 바스티유 함락에 이르기까지 숨 돌릴 새 없는 격동의 시기에 탈마는 코메디 프랑세스에서 작은 역을 맡을 때부터 공화주의자로서 강렬한 면모를 보입니다. 때가 되어 드디어 탈마도 코메디 프랑세스 무대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데요. 1789년 11월 프랑스의 루이 왕가가 일단 혁명 세력의 요구에 굴복한 정황에서 극작가 마리 조셉 세니에르의 반군주적 경향의 작품 샤를르 9세에서 탈마는 타이틀로를 맡습니다. 다른 연기자들이 작품의 급진적 경향 때문에 두려워서 그 배역을 회피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 작품의 공연 중에 탈마의 혁명적 성향이 얼마나 격렬하게 표현되었던지 관객석에서 찬반의 엄청난 소요가 야기되어서 결국 극장문을 닫기까지에 이릅니다. 이 공연이야말로 프랑스 대혁명의 진정한 불꽃이었다고 평가하는 역사가도 있고요. 이 공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일군의 급진적인 연기자들이 코메디 프랑세스를 떠나 빨레 루아얄에 새로운 웅지를 틉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혁명가 미라보나 당통의 지지를 등에 업은 달마가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연기자를 지지하는 관객들의 열기 또한 대단해서 심지어 연기자들을 둘러싼 패거리들 사이에 목숨을 건 결투까지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탈마의 급진적 경향은 정치뿐만 아니라 공연에도 작용합니다. 탈마는 연기에서 인위적인 몸짓을 배제한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을 추구하는데 무대 의상에서도 끌레론과 르갱의 뒤를 이어 시대적 현실성을 강조하죠. 가령 볼테르의 브루투스의 단역으로 출연할 때에도 탈마는 로마식 전통상과 머리 스타일에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의상과 헤어스타일의 역사에서도 무대에서 탈마의 개혁적 시도들이 끼친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긴 길이의 반원형 남성용 망토를 그의 이름을 따서 탈마라 칭합니다. 이처럼 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이 탈마에게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1799년 탈마는 그 당시 집정관이었던 나폴레옹의 부름을 받아 새로운 코메디 프랑세스의 리더가 됩니다. 나폴레옹은 화가 다비드와 함께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탐마에 대한 찬탄을 숨기지 않죠. 다비드는 무대 의상이나 소품들에 대해 탈마가 자문을 구하는 동료이기도 했었고요. 진실임직하게 보이는 연기적 진실과 실증적 진실 사이에서 탈마가 보인 고민의 흔적은 그 자체로 낭만주의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코메디 프랑세스를 지배하던 고전적인 대사의 부자연스러운 율격은 탈마에 의해 새로운 언어적 감각을 회복하고요. 이런 점에서 나폴레옹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1808년 탈마의 공연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던 괴테가 보인 기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탈마의 부인도 연기자였는데 엄청 경직된 연기라는 그런 고전적 스타일의 연기자였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나폴레옹이라도 그 연기에는 견딜 수 없어서 탈마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호소까지 했다 하네요. 탈마의 부인은 결국 3년 후에 은퇴하고요. 탈마의 작업은 젊은 빅토르 위고와 알렉상드르 뒤마에게도 커다란 영감을 줍니다. 1827년 첫 희곡 크로멜을 출판할 때 위고는 크로멜로 탈마를 염두에 두었지만 탈마는 그 전해에 이미 세상을 떠나죠. 결국 크로멜은 무대에 오르지 못합니다. 프랑스 영국에서 낭만주의라는 사건은 다 탈마가 세상을 떠난 후 1830년 위고의 에르나니에서 터집니다. 이 작품에서 위고는 신고전주의 규범들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죠. 꼬르네이유의 르시드일의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시간, 장소, 행위의 일치라는 삼일치 법칙은 깨지고 비극과 희극이 섞이며 언어의 구사는 거침없이 자유롭습니다. 에뛸 미니, 자정인가요? 미니 비행도, 곧 자정입니다. 이런 대사들은 신고전주의 무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신고전주의에서라면 다음과 같은 대사를 썼을 것입니다. 시간은 곧 그의 최후의 처소에 도달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탈마나 앞으로 소개하게 될 영국의 에드먼드 킨과 같은 연기자들은 연기의 낭만주의적 경향과 멜로드라마적 세속성과 일상성을 적절하게 배합한 윌리엄 찰스 맥크리디 같은 차세대 후배 연기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맥크리디에 따르면 탈마의 연기에는 다른 재능 있는 연기자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천재적인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모든 순간이 그대로 조각가의 작품이 될 정도로 뛰어난 연기가 전혀 사전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즉발성과 자연스러움으로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근대적 연기 예술이 시작하죠. 탈마는 선배 연기자 르갱의 회고집 서문으로 르갱과 그 예술에 대한 단상들이라는 글을 남기는데 혁명기의 관객들에게 고전 비극의 소통 가능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줄기차게 무대에 오른 탈마는 1826년 6월 3일 들라빌의 작품 샤를 6세를 마지막 출연작으로 피곤한 눈을 감습니다. 바그너에 대한 글에서 니체는 다음과 같이 탈마를 언급합니다. 연기자는 보통 사람들보다 통찰이라 할 수 있는 한 가지 점에서 앞서간다. 그것은 진실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 진실일 수 없다는 통찰이다. 이것이 탈마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연기 심리학의 모든 것일 수 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것이 곧 연기자로서 탈마의 윤리관이다. 그렇다면 바그너의 이야기를 해볼까? 바그너의 음악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임직할 뿐이다. 따라서 바그너의 음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예, 내가 니체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작거리, 작가주의 연기자로서 탈마가 씨름하고 모색했던 것을 나의 용어로 바꾸면 그것은 진정성입니다. 내가 언젠가 다른 작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성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심리적 차원, 미적 차원, 그리고 영적 차원입니다. 심리적 차원의 핵심은 진심이고요. 미적 차원의 핵심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영적 차원의 핵심은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의 작업에 많건 적건 스며들어 있게 마련입니다. 달마의 연기를 무대에서 직접 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저 아쉬울 뿐입니다. 예, 오늘은 저작거리 작가주의 연기자 달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